담뱃값에 이어 이번에는 주민세, 자동차세도 100% 증세될 예정입니다. 과연 내가 낼 돈은 얼마나 오르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그 리얼미터 조사를 좀 봤어요. 네.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추석 전보다 살짝 떨어지고 맞습니다. 부정평가는 살짝 올라가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증세 영향이 좀 있는 걸까요? 이 담뱃값 인상하고 네. 뭐 이런. 네. 증세 영향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국회 교착이지만 네. 이것을 지금 현재 대통령 책임으로 뭐 묻기에는 네. 국민 여론이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와 말씀하신 대로 국정 지지율, 네. 부정평가가 올라간 떨어진 요 영향은 분명히 증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 보고요. 아까 인트로 영상만 보고도 저도 막 화가 지금 나는데 화가 나셨어요? 예, 아마 지금 앵커님 포함해서 저만 흡연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담배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이 담뱃값 인상 발표, 네. 뭐 이 아침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보고가 있었고요. 예. 경제관계 장관회의 있었고요. 그리고 정오쯤 돼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격 발표를 했는데. 거의 뭐 일사천리로 그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이 이제 4,500원으로 오른다. 예. 그것도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인상폭을 정할 것이다라는 아침의 뉴스가 최대 인상폭으로 결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꼼수 증세 아니냐. 그렇다면 당당하게 정부가 증세 없이는 복지 없다. 대선 공약 그게 합니다. 공약이었죠. 예. 네, 선언을 하고 예. 국민들의 어떤 이 설득을 구한 이후에 네. 절차적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 전격적이라서 국민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예. 후폭풍으로 다른 간접세에 이제 세금 그렇죠. 협상까지 또 날아오고 예. 있으니까 아직도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세금은 선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선거가 당분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틈도 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복지 재원 마련해야 될 문제도 있고, 뭐 경제 살리기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이제 좀 전격적으로 증세를 그렇죠. 좀 추진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최 변호사께서는 지금 국민들이 뿔 날만하다. 네, 이런 건가요? 네, 저는 최영일 평론가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네. 지금 꼼수 증세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지금 담배 세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가 장기적인 금연 정책을 그렇죠. 시행하겠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세금이 현재까지 금연 정책에 왜 사용되는 것이 얼마이냐?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거의 1% 정도밖에 네, 사용되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걷는 세금에서는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명백하게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기준 자체가 사실 아직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장기적인 금연 정책이 맞는 것인가? 네. 아니면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재원이 없으니 꼼수로 증세라는 게 아닌가인데 근데 담뱃값만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저 앞에 나와 있듯이 예, 여기 보면 자동차세, 그렇죠. 이게 다 간접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앞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까지 인상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아마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보니까 저희들 시나리오를 보니까 2012년형 소나타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담배 하루 한 갑 그렇죠. 흡연하시는 분의 경우 이렇게 지금 세금이 좀 늘어나는 이게 상황입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시나리오를 뽑으셨지만 여기다 제 얼굴을 넣으시면 돼요. 용산구 대신에 동작구 거주. 직접 여기다 네. 사진을 넣는 그리고 거예요. 2008년형 SM5 뭐 소나타급이죠. 예. 중형차. 예. 담배 하루 한갑 흡연 대략 이게 맞는데 네. 요 시나리오에 제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담배세 인상폭이 제일 큰데 네. 담배세 인상폭도 뜯어보면 금연정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알고 보니 이건 증세 아니냐. 거기다 간접세인데 개별 소비세가 부과됐어요. 이번에. 네. 개별 소비세라고 개별 하는 소비세. 게 담배세 안에 예, 예, 예. 담배 그렇죠. 소비세가 아니라 개별 소비세가 네, 얹어졌는데 네, 네. 이게 2008년 이전에는 특별 소비세라고 불러서 네. 사치품에 붙이던 세금 항목이 담배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증세의 문제가 법인과 개인 소득자가 네.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그렇죠. 경제 구조에서 네. 이게 하필이면 서민 과세 아니냐? 이게 지금 제일 큰 논란이거든요. 이게 담배는 아무래도
저소득자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태우신단 말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 과거에 야당 시절에는 담배세나 이 소주 값 이런 거 올리면 안 된다. 서민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 네,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거엔 특별 소비세이던 개별 소비세까지 부과가 돼서 간접세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주민세도 이게 지방세라고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간접세거든요. 그렇다면 예. 증세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직접세, 소득세라든가 혹은 법인세 같은 쪽에서 많은 세수를 좀 확보한 이후에 그래도 증세가 필요하다, 모자라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방식들이 도입되는 거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히려 돌아온다면. 직접세 그렇죠. 우선 에서 먼저. 원칙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아주 딜레마인 것 같아, 이 정부에. 네. 직접세를 통해서, 증세를 하는 거는 그렇죠. 좀 피해가면서 뭔가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상황이 나오자마자 작년에 이제 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야기했던 네. 우리를 빚었던 발언인데 그게 바로 떠오르는 게 이 17세기의 예, 프랑스 예. 얘기를 이제 그렇죠. 빗대면서 예. 정말 거위가 아프지 않게 털 뽑는 방법을 예. 연구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1년 지나서 올해 실현되는 거 아니냐. 예. 오랫동안 이 정부가 연구해온 거 아니냐. 이 음. 부분에 대해서 다만 국민들에게 뭐 네. 청회라든가 예. 사전 이제 의견을 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통 절차 없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 인상, 예. 갑자기 깜짝 인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놀란 가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이게 여러 가지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담배세 인상은 물가 연동제로 하겠다. 그렇죠. 5% 그렇게 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갈 올라가는 때마다 거죠. 예. 자동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500원 오르고 10년 만에 처음 오르는데 2,000원이 오르니까 깜짝 놀란 건데 네. 이제는 물가가 5% 이상 올라가면 담배값은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 없는 질주 열차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이 이제 세수 부족이 8조 5천억이었고 네. 올해도 뭐 최소 그 그렇죠. 이상일 거다. 그렇죠. 도대체 이 세수 결손을 어디서 확보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사실은 무슨 뭐 지하 경제에 숨어 있는 그런 걸 찾아내서 네.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그걸 통해서는 사실 그렇죠. 별 효과를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정부가 그 세수 확보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지금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셔서 네. 사실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거의 2배가량 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2배가량 오르면 그것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서민들에게는 큰 거거든요. 그럴 때 지금 저 세수 확보는 다 서민에게서 주머니에서 나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사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라는 차원이 사실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렇게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아니라 법인세나 소득세, 사실 이런 데에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세금의 부담을 올려야 된다는 건데 네.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사실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네. 인 자신의 원래 공약과 상시되는 충돌이 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꼼수 증세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듣지 않기 위해서라면 지금 현재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는 형국이라면 그렇다면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더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정정당당하게 말을 하고 이렇게 긴급 인상이 아닌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아니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정당당한 수단이 아닐까. 국민들도 복지를 원한다면 네. 증세가 필요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정말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쪽에서 증세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이러한 반발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세금 없는 복지, 그거 국민 속이는 거다 이런 얘기 그렇죠. 맞습니다. 토론에서 했었거든요. 정부가 아마 고민이 깊을 텐데 사실은 그렇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그럼 복지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렇죠. 못할 거는 여기는 못한다. 여기까지는 해야겠다. 이걸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재원이 그렇죠. 필요하니 맞습니다. 여기서 걷겠다. 청와대나 정부도 많은 고민이 있겠죠. 예. 재원은 한계가 있고 네. 해달라는 국민들 요구는 많고 네. 또 공약사항도 집행해야 되겠고 네.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꼼수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들으면 서로 피차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예. 정직하게 예.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좌우 이념 갈등이 문제인데요. 예. 진보 매체는 오늘 아침 신문에 다 이게 꼼수 증세다. 네. 그리고 대선 공약 파기다. 이렇게 예. 적고 있고요. 또 이제 보수 언론들은 뭐라고 적냐면 복지 부메랑이다. 네. 복지를 펼쳐놓다 보니까 결국 돈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헤쳐나가는 정부의 지혜는 결국은 전공법에서 찾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